지난 주말 제 손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다른 할아버지들처럼 지팡이를 짚고 구부정하게 걷지 않아요? 왜 할아버지는 아직도 계단을 뛰어 올라가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 속에 우리 노년층이 마주한 가혹한 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약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도 저런 활기찬 노인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1세이지만 여전히 현역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 김영호입니다. 6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노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6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놀라운 진실 말입니다. 왜 우리는 혼자가 되었을까? 80세 되신 박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무릎은 아프고 숨은 차고 애들이 저를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으셨거든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15세 되신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저와 함께 산책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친구들 앞에서 제가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나 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무력해지고 고립되어 가는 걸까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진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는 간과했습니다. 바로 올바른 운동이 노년기에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5세, 80세, 심지어 85세가 되어서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력을 회복하고 균형, 감각을 되찾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의료계에서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약해진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맞게 조심히 살라고만 했지 나이가 들어도 강해질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90세가 되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는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뼈는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85세에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며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7일 만에 달라지는 기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고 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할까요? 헬스장에 등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별다른 도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 7일 만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운동은 모두 제가 직접 시험해보고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처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이 운동들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인의 몸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운동을 억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이에 맞게, 우리 몸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운동들입니다. 첫 번째 운동, 의자, 스쿼트.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평소 앉던 의자 앞에 서세요. 그리고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앉을 때는 3초 동안 천천히 앉고 일어날 때도 3초 동안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의자에 완전히 앉지 마세요.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로만 앉았다가 바로 일어나세요. 왜 이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 바로 앉고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화장실 가기, 침대에서 일어나기, 버스에서 내리기 같은 모든 일상 활동이 쉬워집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과 둥근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근육들입니다. 두 번째 운동, 벽팔굽혀펴기. 두 번째는 벽팔굽혀펴기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어르신들에게 너무 부담스럽죠. 하지만 벽을 이용하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벽에서 팔길이만큼 떨어져 서세요. 벽에 손바닥을 대고 천천히 벽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다시 밀어내세요. 처음에는 10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 수건을 벽과 손바닥 사이에 두세요. 그러면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넘어질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팔의 힘입니다. 팔의 근력이 강하면 넘어지더라도 심각한 부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과 어깨 근육을 강화해서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 한발 서기. 세 번째는 한발 서기입니다.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안전을 위해 벽이나 튼튼한 가구 옆에 서세요. 한 발을 살짝 들고 가능한 한 오래 서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5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옥수수 전분을 조금 뿌려보세요. 그러면 발가락들이 더 잘 벌어져서 균형 잡기가 쉬워집니다. 이것은 제가 80년 전 어머니께 배운 방법입니다. 한발 서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과 고유 수용 감각을 자극합니다. 이것들이 향상되면 일상생활에서 넘어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네 번째 운동, 발가락 걷기. 마지막 운동은 발가락 걷기입니다. 맨발로 발가락만을 이용해서 걷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2, 3걸음만 걸어도 됩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으로만 걸어보세요. 균형을 잡기 어려우면 벽을 짚고 해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발의 작은 근육들과 종아리 근육을 강화합니다. 또한 발목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걸을 때 더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 변화 사례들 78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제게 오셨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죠. 제가 이 4가지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정말 나아질까요? 하지만 2주 후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선생님, 어제 손자와 함께 등산을 했어요. 물론 쉬운 코스였지만 몇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82세 박 할아버지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로 인한 신경병증 때문에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혼자 외출하는 것을 걱정했죠. 3주간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신 후 할아버지는 혼자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모릅니다. 85세. 이 할머니의 경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낙상 후 자신감을 완전히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집안에서도 걷기를 무서워하셨죠. 하지만 이 운동들을 통해 근력과 균형 감각을 되찾으신 후 할머니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회복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70대 후반 초의 할아버지의 경우 이 운동들을 시작한 후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가족 모임에서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운동을 통해 체력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신 후 할아버지는 적극적으로 가족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자와 함께 축구를 보러 가고 손녀와 함께 쇼핑도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변화에 깜짝 놀랐고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 여러분,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단 7일만 이 운동들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찰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더 쉬워질 것입니다.
걸을 때 더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어머님이 많이 좋아 보이세요. 아버님이 예전보다 활기차 보이세요.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변화입니다.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9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를 보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손자와 함께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말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두뇌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